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글로벌 증시 움직임 체크하고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들 전략 세우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예, 오늘 미증시는 마틴 루터 킹데이 휴장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의 어제 성장률이 28년 만에 최저치, 앞으로도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꽤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또 이제 전 세계 경쟁률도 지금 또 내렸잖아요. 전반적으로 성장에 대한 우려들 시각 어떻습니까? 네, 정확하게 이미 큰 얼개는 일단 사회자께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천안문 민주화 사회의 시위 때 유혈 진압 사태 이후로 1990년에 3.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나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2019년 올해 이후가 되겠는데 올해 중국 성장률은 6% 초반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OECD는 6.3%를 전망하고 있고요. 세계은행은 6.2%를 전망하고 있고요. 다만 글로벌 투자은행, 소위 IB들은 미국의 대표적인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는 일부에서는 6%, 6.1, 6.2 내지는 일부에서는 5% 후반까지 또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 시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영향받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요. 중국의 이런 경기 둔화는 말씀하셨던 대로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을 좀 더 앞당기는 수 그리고 민간의 소비 확대를 계속 좀 늘려나겠다는 거 물론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 협상이 어떤 형태로 간에 중국이 노력하고 미국이 노력하던 간에 궁극적으로 종식되는 노력의 확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저는 않을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고요. 대체적인 미국 시각도 일단은 그런 쪽이 많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중국의 경기 둔화되면서 결국 달러와 위안화의 그런 관계 그리고 달러 자체의 힘이 어떤 방향으로 보일지인데요. 그림만한 중대해봤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달러가 위안화 대비 약간 강해지는 모습, 다시 위안화가 물론 작년에 한때 7위안 돌파 얘기 나오다가 요즘 상당히 좀 내려와 있는데요. 다시 지금 위안화가 좀 약해지는 모습, 달러 위안화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달러는 주간 단위로는 올해 처음으로 상승세로 보였습니다. 어제도 그리고 오늘 새벽도 소폭 상승세로 일단 보여줬는데요. 위안화가 당분간 약세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는 우세하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국내 주시장 포함해서 아시아 이머징 마켓 자체는요. 중국 경기 둔화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좀 빠른 속도로 좀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갈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한 베팅이 전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어제 성장률 지표 그에 따른 시각들 말씀해 주셨고요. IMF에서 또 세계 경제 성장률을 3.7에서 3.5%로 낮췄습니다. 그 기사도 보셨을 걸로 알고요. 중국 낮췄고 유로존 낮췄고 다만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견조하다 이런 신호를 또 보냈습니다. 예, 미증시 하루 쉬었고요. 또 오늘 이제 개장을 하게 될 텐데요. 말씀하신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관한 얘기도 후속 진전이 있을런지 뉴욕 증시 관전 포인트와 함께 우리 시장 투자 전략 알려주십시오. 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에 무려 13%나 일단 주가는 일단 반등하고 있는데요. 과거 베어마켓 평균 주가 움직임과 최근 추이를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보면 최근 들어서 주가는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좀 반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미국 시장의 실적 눈높이는 많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당 이익 전망치는 하향세가 뚜렷하다고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최근 한 달 동안에 무려 1.9%나 일단은 주가 자체가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일단은 하향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 한 달 동안 1.5% 하락,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동안 5% 이상의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도 다만 문제는 한국도 일단 마찬가지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에 1.9%나 좀 하락을 했거든요. 실제로 보면 아시아의 국가별로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여전히 제일 낮은 한 달 동안에 5.8%의 이익 전망이 하향됐는데 이것은 결국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펀더멘탈은 미국도 한국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더멘탈이 약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펀더멘탈보다는 여전히 재료나 수급에 의한 반등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반등 자체는 그런 관점에서 최근 들어 반등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전히 마음 완전히 놓기에는 여전히 불안한 구석이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결론은 최근에 똑같습니다. 기술적 대응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기술적으로 당분간 대응해야 돼. 그 말씀하신 거 조금 제가 더 듣고 싶은 게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간에 대세 상승이라기보다는 베어마켓 랠리, 약세장 속에서 반등이 올라오는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그럼 평균적으로 이럴 때 어느 정도가 좀 올라왔느냐 이런 좀 수치도 있을까요, 위원님?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에 S&P 500 기준을 보면 정확히 13%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지난 그 저점 12월 24일 이후 저점의 13%라는 것은 그동안 하락폭 기억하시겠지만 20% 하락 대비 고점 대비 20% 하락이 베어마켓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13% 하나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그 시각 자체도 이것 자체가 너무 빨리 지금 회복했다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는 과거 대비 상당히 더 빠른 회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 어쨌든 흥분할 필요는 없고 기술적 대응을 노려서 수익을 낼 필요는 있겠지만 큰 흐름의 경기 침체, 그다음에 이익 감소, 베어마켓 랠리 정도로만 지금은 해석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뉴욕앤서울 이학영 위원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